다음 조립할 부품은 X축 캐리지를 구성을 할 건데요. X축 캐리지는 먼저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Y축 베드 쪽하고 좀 다르게 절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손으로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망치로 이제 때려 넣어야 되는데 방향은 이렇게 놓고 치셔야 됩니다. 반대 방향을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방향에 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베어링이 들어왔을 때 같은 위치에서 멈추게끔 하려는 스토퍼 기능입니다. 그래서 망치로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면 딱 여기에 닿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 놨고요. 물론 더 세게 계속 치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튀어 나오겠지만 그렇게까지 치지 마시고요. 먼저 베어링을 끼시고서 그 다음에 코코넛을 끼셔야 편하고요. 만약에 코코넛을 먼저 꼈다 그러면 베어링을 박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놓고 해야 되죠, 위에다가. 그쵸?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그 코코넛가 있는 데를 띄워놓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기울어질 테니까. 그래서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놓고 망치로다가 쳐서 이제 합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베어링을 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을 항동 너트, 미드 스크루 너트를 낄 건데 보시면 이 미드 스크루가 저희가 검사를 해서 다 보내긴 하는데 홀이 정확하게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꼈을 때 항동 리드 스크루 너트의 홀이랑 그 다음에 부품에 있는 이 홀이랑 센터가 딱딱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끼기 힘들잖아요. 그죠? 3회 25를 하나 끼시고 뒤에다가 요건 락너트죠. 락너트 M3짜리 너트가 아니라 락너트를 끼고 고정을 하시면 돼요. 벤치하고 그 다음에 M3짜리 복스, 출력된 복스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는 이쪽을 항상 먼저 조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출력을 하다 보면 이쪽이 살짝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조이고 이쪽을 조이면 여길 기준으로 이 코코넛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은 정상이니까 이 면이 평평하니까 평평한 면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똑바로 서겠죠. 그래서 이쪽 면을 먼저 조이고 그 다음 이어서 바깥쪽을 조여주면 됩니다. 복부로 잡고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모터 브라켓 있는 쪽이고 이쪽은 아이들러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러 있는 쪽도 역시 코코넛을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받았는데 이게 평평한가 아닌가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이쪽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들렸어요. 그런 걸 보내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딸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게 이제 좋지 않은 방법은 볼트를 끼시고요. 그 다음에 락너트를 걸어주신 다음에 잠그는 거 아니고 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체결만 하는 거예요. 체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쪽에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M3짜리 이 와셔의 두께가 0.5에서 0.6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5에서 0.6mm 정도 뜬 거를 잡아줄 수 있잖아요. 여기다 틈에다 넣어주면 그래서 이렇게 볼트 옆으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볼트에다 하나만 껴도 되긴 하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껴주는 게 더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넣고 그다음에 볼트를 조여주시면 먼저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셔가 도망가지 않을 만큼 조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안쪽을 조여서 완전 고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 부품이 약간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냥 조립을 하면 나중에 이 캐리지를 이렇게 구성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려고 할 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미드 스크루하고 면마공 사이가 안 맞죠, 그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끼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품이 많이 휘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품질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서 제가 출력품의 품질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서 그런 부품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러 베어링을 장착을 해서 진짜 아이들러를 만들 거예요. 자, D자로 생긴 부품에 3회 30을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러를 끼신 다음에 자, 끼시고 그 위에다 뭘 놓냐면 M3짜리 와셔를 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아이들러 홀이 있죠. 아이들러 홀에다가 끼시고 그 다음에 3회 40 둥근머리 접시머리 볼트를 껴서 3회 40 접시머리 볼트를 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락너트를 반대편에다 잠가주세요. 락너트를 잠그고 그 다음에 복스 M3짜리 너트 복스로다가 잡아주시고 잠가주시면 돼요. 당연히 풀림 방지겠죠. 풀리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민감한 것들이니까 풀리지 않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 볼트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잠가주세요. 이쪽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이 3회 30짜리 아이들러 볼트를 잠가지 않았죠. 그래서 락너트를 대고 3회 30을 돌려주세요. 어디까지 조이냐고요? 이 너트가 이 바닥면에 밀착될 때까지, 살짝 밀착될 때까지만 조여주세요. 이렇게 밀착될 때까지 조여주시면 아이들러 베어링이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모터 브라켓의 모터는 캐리지를 다 구성한 다음에 올려놓고서 이제 다 장착을 할 거예요.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일단 X축 캐리지랑 아이들러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같이 구성이 될 익스트루더 뭉치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베어링에 이제 부식 방지로다 이렇게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이 면 조립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조립되는 면에 기름을 닦아주셔야 돼요. 이 면에 있는 건. 왜냐하면 이 출력 부품이 기름을 엄청 잘 흡수를 하는데 흡수하면 뭐 피부가 탱탱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삭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을 닦아서 조립을 하시고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어링을 먼저 끼는 걸 시작으로 할 겁니다. LM10UU 베어링을 먼저 낄 건데요. 어떻게 껴요? 요거는 절개가 돼 있고 끼시면은 아마 껴보시면 손으로도 쉽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베어링을 고정해야죠. 그래서 락너트를 가지고 3회 15랑 잠가주시면 됩니다. 3회 15를 가지고 잠가주실 건데 베드를 구성할 때 보셨던 것처럼 볼트는 항상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찔러 넣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수리를 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너트를 안쪽에 놓고 볼트를 잠가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이는 정도는 어디까지 조여야 하느냐면요. 이 절개된 부분이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만나지 않고 딱 봤을 때 락너트의 끝부분에 볼트가 살짝 나오면 됩니다. 요렇게 요 정도만 조이셔도 돼요. 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 보시면 락너트 고무처럼 생긴 나이론 부분이죠. 나이론 부분 끝에 볼트 끝이 딱 걸렸죠. 거기까지만 조이시면 돼요. 이제 베어링을 다 고정을 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노즐을 이제 이 모터 마운트랑 결합을 해서 모터하고 결합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모터 마운트에서
바디를 빼셔서 보시면 이 볼트 너트가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4에 12mm인 육각 렌치 볼트가 들어있습니다. 4에 11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로 재보면 되죠. 요렇게 재보면 이게 12mm예요. 요 볼트의 나사 부분가 12mm인 거를 규격을 M4에 12, M5에 12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꺼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바디의 뒷면을 보시면 하나는 그 작은 나사가 있고 하나는 큰 나사가 있는데 큰 나사에는 요 노즐 목이 장착이 될 거고 작은 나사 호흡에는 4에 12를 끼셔서 렌치로 꽉 조여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나중에 이 레버에 그 스프링을 달고 장력을 조절을 할 건데 그 스프링이 도망가지 않게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끼시고 그 다음에 노즐목을 요 홀에다가 이제 M6짜리 홀에다가 끼셔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셔갖고 나오는 높이는 얼마큼 나오면 돼요? 요만큼. 나사단이 3개나 또는 4개 정도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고정을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고정되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잠가주시면 돼요. 스패너로 잠글려니까 약간 틀어놓고 해야 제 위치마다 딱 쓰겠죠. 이렇게 너무 세게 조시면 이 노즐 목이 벽이 엄청 얇거든요.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살짝만 조이시면 돼요. 이렇게 조이신 다음에 베어링을 다 장착하고 조인 다음에 모터를 얹기 전에 모터가 들어갈 자리 안쪽에다가 너트를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자리냐면 나중에 벨트가 고정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볼트를 조여야 하니까 너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리 너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터를 고정을 해야 다시 풀 일이 없습니다. 모터를 어디다 올려야 돼요? 모터는 이렇게 장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장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터 마운트는 이렇게 장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터 마운트랑 모터랑 그 다음에 이 익스트로드 모터 프라켓이랑 3개를 한 번에 잠그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10으로 여기부터 먼저 잠가주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홀을 먼저 잠가요. 3의 10을 잠가주시고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쪽 끝에 턱이 있어요. 이 턱에 마운트가 옆으로 밀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노즐이 있는 거니까 노즐이랑 그다음에 노즐이랑 이 모터의 샤프트가 중심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건 더 가까워지니까 즉 필라멘트를 미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딱 밀착이 돼야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밀착이 되면 정확한 위치를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밀착하셔서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착. 이렇게 옆으로 밀착이 돼야 이 밑에 부분이 똑바로 쓰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호드득 할 때까지만 잠가주시면 돼요. 호드득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만 잠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죠. 자, 피딩 기어라고 해요. 이렇게 피딩 기어 이렇게 보면 기어는 기어인데 아주 작은 기어죠. 깎기 메뉴 위로 오게 한 다음에 보시면 너트가 들어있잖아요. 볼트가 들어있잖아요. 볼트를 풀러줘야 들어가겠죠. 살짝 풀러주시고
풀러주시고 그 다음에 D컷면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뭘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이 피딩겨의 중심에 요 노즐목의 중심이 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도록 만드는 게 좋죠. 한 정확한 위치를 잡으면 이 면에서 이 모터 마운트의 이 면에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어때요? 무드머리 렌치 볼트가 딱 들어가는 정도죠. 그죠? 그 정도의 위치란 말이에요. 꾹 조여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조여주셔야 나중에 출력을 몇 번 했을 때 이게 풀려서 피딩 기어 따로 모터 따로 돌지 않아요. 꽉 조여주셔야 같이 돌아요.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딩 기어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버죠. 레버에다가 뭐를 다를 거냐면 이제 이 피딩 기어가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는 뭔가 맞장구를 쳐줘야 될 녀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베어링이라고 해요. 드라이버 베어링에 둥근 머리 나사 볼트, 십자머리 볼트를 끼시고 잠가주세요. 둥근 머리 십자 볼트를 잠가주시는데 얼마큼 잠가야 돼요? 꽉 잠가야 됩니다. 안 풀리게 꽉 잠가주시고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4에 20짜리 볼트가 있죠. 그거는 요 윗면에 보시면 홀이 두 개 있어요. 여기는 6짜리, 여기는 4짜리. 그래서 4짜리 홀에다가 볼트를 그냥 껴주십시오. 뒤로 안 나와도 돼요. 일단 뒤로 안 나오게 해도 돼요. 나오지 않고 그냥 요 면이 그대로 돌출 안 되게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링을 올려놓으시고 아까 여기 4에 12짜리 용도가 이거로 했죠. 4에 스프링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M5에 8짜리 볼트를 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에 20으로 요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끼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드라이브 베어링이 피딩 기어하고 겹쳐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끼실 때는 스프링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밑에다 스프링을 놓고 그다음에 얘를 레버를 눌러서 안으로 이렇게 미셔야 돼요. 이렇게 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이 이제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위에 있는 M4짜리 볼트를 조여갖고 이 M5의 8짜리 머리에다가 M4짜리 볼트를 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안 도망갈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에 20을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여주시면 모터 마운트하고의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앞서 이 안쪽에 3에 10짜리 볼트는 뽀드득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꽉 조였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세게 조이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약간 풀려 있어야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이거를 너무 세게 조이면 레버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주 살짝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레버가 그나마 좀 적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장력이 세면 나중에 필라멘트를 가려고 이 레버를 이렇게 누르면 자연히 이 익스트루더 브라켓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출력하는 레이어가 바뀌어 버리죠. 부드럽게 이렇게 자꾸 조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되려면 여기를 살짝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다음은 이제 쿨러를 달 건데요. 쿨러의 이 상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이 익스트루더 안쪽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여기 먼지 쌓이는 걸 여기에 먼지가 쌓이는 걸 방지해 줄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먼지 쌓이는 것도 방지해 주고 이 금속으로 된 알루미늄으로 된 이 마운트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망을 달아주시고요. 3에 40이에요. 3에 40을 이렇게 끼시고 안전망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M3짜리 와셔를 하나 넣어주세요. 2개 넣어도 돼요. 하나 넣으셔도 되고 2개 넣어도 되고 일단 와셔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 샤프트를 저희가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 샤프트가 약간 길어서 이 펜의 이쪽 면을 꾹 누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띄워주려고 여기다가 와셔를 넣은 거니까. 자, 넣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잠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엔드스탑을 이제 달아줄 겁니다. 엔드스탑을 보시면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요. 자, 요게 이제 엔드스탑 뒷면 뒤에서 보는 상황인 거죠. 뒤에서 봤을 때 요렇게 달릴 겁니다. M2에 15짜리 볼트하고 그러니까 렌치 볼트랑 그다음에 M3짜리 와셔, 그다음에 M2 노트를 놓고 그다음에 M1.5mm짜리 1.5mm짜리 M이란다. 1.5mm짜리 렌치를 가지고 잠가 주시면 됩니다. 되는데 아직 위치 안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엔드스탑을 제일 바깥으로 이렇게 쭉 빼주셔야 돼요. 쭉 빼주셔서 고정을 하시면 돼요. 바깥으로 최대한 멀리. 자, 그 다음에 이 엑스트루더 뭉치에서 좀 조심해서 달아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히팅선, 빨간 선이 히팅선인데 히팅선이랑 그 다음에 서미스터가 같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돼 있는데, 조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막 조립하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빠지거나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히팅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만지다가 조이다가 이 서미스턴을 서미스터선을 당겨서 끊어졌다. 그러면 조립을 해놓고 나중에 결선을 다한 다음에 LCD에 불이 들어왔을 때 노즐의 온도가 마이너스로 될 거예요. 마이너스 뭐 20도 뭐 이렇게 뜰 거라고요. 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선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조심해서 달아주시라고. 미리 구성해 놓은 X축 캐리지랑 그 다음에 금방 조립하신 익스트루더 뭉치랑 그 다음에 520mm짜리 10에 520mm짜리 연마봉을 준비하신 다음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편하냐면요, 모터 브러켓 쪽에다가 연마봉을 끼시고 이 방향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셨을 때 모터가 정면에서 봤을 때 모터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엔드스탑이 이쪽 모터 브러켓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조립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할 건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선을 조심하셔야 돼요. 선을 찍으면 안 돼요. 선을 찍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베어링을 또 찍어도 안 되죠. 그죠?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기다려두시 살살 밀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다가 이제 아이들러를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캐리지를 얹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연마봉이랑 리드 스크루가 필요합니다. 연마봉, 리드 스크루를 준비해 주세요. 리드 스크루는 500mm짜리고요. 연마봉은 510mm, 500mm짜리를 준비하시면 돼요. 커플링에다가 리드 스크루를 낄 건데, 이 리드 스크루가 리드 스크루가 커플러의 반을 쓰고 나머지 반은 샤프트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반을 눈대중으로 재신 다음에 이렇게 넣고, 지금 손톱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손톱을 기준으로 반이었으니까 손톱에 닿게, 손에 닿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트를 조여주시면 돼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진보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조이신 다음에, 역시 D컷면을 조이기 좋은 방향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무드머리 볼트를 잠가 주시면 됩니다. X축 캐리지를 틀어서 위에서 아래로 조립을 하는데 기준은 뭐가 되느냐면 연마봉입니다. 연마봉이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연마봉을 뒤부터 베어링에 맞춰서 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끼워야죠. 이쪽도 끼고
다음에 조금 내려서 리드 스크루 위에다가 리드 스크루 너트를 위치시키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약간 내려간 다음에 이제 앞쪽에다 연마봉을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덮개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덮개를 덮은 다음에 또 볼트를 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일 수 있을 만큼, 작업 공구가 들어갈 만큼 충분히 아래로 내려주세요. 대략적인 위치예요. 이거는 나중에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어요. 그쵸? 뭐라고 이름 짓기 애매하지만 이건 리드 스크루 홀더라고 하자고요. 리드 스크루 홀더를 조립을 할 건데, 보시면 이쪽은 살이 얇고 이쪽은 두껍잖아요. 얇은 방향이 요렇게 이 방향으로 가게끔 할 거예요. 당연히 반대편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죠. 반대는 얇은 쪽이 바깥으로 보게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5의 8짜리를 끼시고 뒤에다가 자각 너트를 끼셔갖고 밀어 넣을 겁니다. 팔을 끼고 자각 너트를 낀 다음에 이렇게 갈 겁니다. 살짝만 조여주세요. 일단은 위치 아직 모르잖아요. 정확한 위치를 살짝만 조여주시고, 하나 더 들어가야죠.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프로파일 끝선하고 그 다음에 3번의 이 끝면, 단면이랑 그 다음에 1번, 2번이 일자로 서야죠. 이렇게 면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조이는 거예요. 일단 저 덮개를 잡아줄 볼트의 용으로다가 양 사이드로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스풀, 필라멘트 거치대 용이 4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4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들어가야 되죠. 반대편에도 이쪽에도 사이드로 2개. 저희 426 시리즈는 항상 비슷합니다. 요런 건 공통이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LCD가 들어가야 되니까 앞줄에 2개, 앞줄, 요 위에 앞줄에 2개. 여기는 LCD 고정용에서 2개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드로 2개 넣었죠. 자, 이제 들어갈 거 다 들어갔으니까 뚜껑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끼시고, 그 다음에 망치로 톡톡톡톡톡톡톡톡 하셔갖고, 이렇게 끼시고, 이 옆이랑,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뒤에, 여기 홀 중심이랑 요 그 프로파일 중심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탭을 내놨는데 그 위치가 맞아야 됩니다. 이 탭 내놓은 위치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5에 10 하고 와셔를 가지고 먼저 뒤 사이드를 먼저 잠그겠습니다. 5에 10이랑 그 다음에 와셔 해서 사이드를 먼저 잠그고요. 탭을 내려서 조립이 됩니다.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5에 10에 와셔를 가지고 너트를 밀어서 홀하고 일치시킨 다음에 넣고 잠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마봉 홀더까지 다 조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X축의 모터를 장착을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모터죠. 모터를 역시 커넥터의 방향이 뒤로 가게, 제가 있는 쪽이 뒤죠. 뒤로 가게 해서 장착을 할 거고요. 모터를 포션 10이랑 그 다음에 320과 와셔로다가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웬만한 건 제가 하기 전에 벌써 진행하고 계시죠, 그죠? 자, 이제 모터를 장착했으면 풀리를 또 달아야죠. 풀리는 자,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내려서 달겠습니다. 일부만 조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조여 주셔야 조이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씩 나눠서 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지금 짧잖아. 짧은데 여기가 각도가 벌어지면 여기 너트는 고정돼 있고 거기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이면서 시소를 타는 것처럼 서로 공평하게 조금씩 조여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세게 안 조이셔도 되고, 얘는 이거는 조여보면 얘네들이 만났구나, 더 이상 조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거기까지만 조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이쪽을 걸어주시고 볼트를 하나 끼신 다음에 살짝 너트하고 지금 이제 체결은 해야 되잖아요. 체결을 해야 이제 계속 조이면 조일수록 잠겨질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벨트를 좀 타이트하게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제 조이면 살짝 조여주면 더 이상 이제 벨트가 뒤로 밀려나지 않죠. 이렇게 밀려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편하게 이제 나머지를 조여주시면 돼요. 편하게 나머지 볼트를 하나를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로 벨트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케이블 타이로다가. 센서, Z축 엔드스탑을 설치를 할 건데, Z축의 엔드스탑은 BL 터치라고 하는 최신형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기존의 근접 센서하고 다른 점은, 근접 센서는 약간 센싱 할 때, 매번 센싱 할 때마다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콘센트에다가 이제 여러 개를 꽂아서 이렇게 쓰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PC도 있고, 그다음에 프린터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하면 순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프린터보다 이제 다른 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부정하게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BL 터치는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금속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을 닿으면 후퇴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세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터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터치라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장착을 할 건데, 먼저 겸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요거를 따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그냥 끼게 하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홀더를 하나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홀더를 너트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M3짜리 너트를 넣고 이렇게 넣고 이제 BL 터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회8로 잠가 주시면 돼요. 3회8로 잠가 주시고, 그러면 뒤에 너트하고 이 볼트가 잠기면서 BL 터치가 이 홀더에 이제 고정이 돼 버리죠. 보시면 이제 나사 길이도 적당해서 뒤로 돌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그대로 이렇게 고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뺐다 꼈다 빼서 이렇게
뭐 고장나고 그랬을 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그 고정을 하면 예, 이제 순간 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이 홀더를 여기 그 익스트루더 브라켓에다 붙일 건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센서가 만약에 고장났다 그러면 센서만 떼서 예, 교체할 수 있게끔 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홀더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 일체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도 해야겠지만 센서를 이렇게 그냥 장착했을 때 어느 정도 센서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노즐을 그 나사산이 4개 정도 마운트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예, 조립을 했을 때 센서가 바닥을 먼저 닿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노즐이 상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 위치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홀더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더를 요 방향에 놓고 록타이트,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한 다음에 마르게 되면 이제 요런 모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노즐이랑 베드 높이를 보면 이 BL 터치의 그 앞에 금속 부분이 이렇게 튀어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높이보다 노즐이 더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어야만 나중에 센싱을 할 때 얘가 먼저 센싱을 해서 멈추게 되죠. 만약에 반대 경우면 노즐이 먼저 바닥을 찍어서 센싱을 할 수가 없죠. 그쵸? LCD를 이제 달겠습니다. LCD를 달 건데 LCD를 먼저 이 케이스 앞면에다가 먼저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LCD에 손잡이는 빼시고 보시면 여기 케이스 안쪽에 보면 너트를 넣는 자리가 있어요. 4개, 위아래로 해서 4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너트를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트를 집어넣고 너트가 도망가지 않게끔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집에 있는 테이프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케이스를 완성을 해야죠. LED를 넣고요. LED를 넣고 매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ED 뒷판을 케이스 뒷면을 여기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자, 볼트는 5에 8짜리 2개면 충분합니다. 5에 8짜리로 해서 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를 끼시고 핸들을 조립하시고 처음에 핸들을 달아주시고 처음에 시로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LCD를 이렇게 달았고요. LCD 다음에는 그 옆에다가 필라멘트를 거치해 놓을 수 있는 거치대, 즉 스풀을 달을 거예요. 스풀을 달겠습니다. 스풀은 요렇게 생긴 부품이 있죠. 요렇게 생긴 부품이랑 요게 이제 날개죠. 날개에다가 그다음에 볼트는 날개는 3에 20으로 고정을 할 거고요. M3짜리 너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은 같이 들어있는 608 베어링을 쓰시면 돼요. 베어링을 먼저 여기에다가 힘 안 들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커버를 어떻게 덮을 거냐면 이렇게 덮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너트로 잡을 거예요. 너트 자리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M3짜리 너트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놓고 잠가주시면 이 스프를 프레임에 고정을 할 겁니다. 5에 8짜리 렌치 볼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략 이쪽으로 됐죠 이제?